안녕하세요. 이즈파크 카티아 기술대표 최희진입니다. 오늘은 박종혁 기술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슬카생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2차 웨비나 시간에 다소 시스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V5를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해 박종혁 기술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죠. 저희 슬카생 참석하신 분들도 당연히 기억나시겠죠?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 패키지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계의 기본인 파트 디자인과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CAT-EP, 메커니즘 생성을 지원하는 PRX 모듈이 포함된 CAT-MEP가 있었죠. 거기에 고급 공면 설계를 지원하는 CAT-MSP, 이렇게 총 3개의 모듈 소개와 가장 중요한 UE5OC와 PCS-OC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맞아요. UE5OC와 PCS-OC 모듈이 핵심이었는데, 2차 때는 이 모듈들에 대한 기능과 장점을 알아봤었죠.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종혁 대표님과 함께 실사용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혁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그럼 같이 한번 화면 보시죠. UE5OC 패키지를 쓰면 카티아 V5와 클라우드에 연동되는 이런 3D 익스피리언스 툴바가 생성이 되는데요. 상단 메뉴바에도 있고 툴바로도 꺼내실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툴바를 꺼내서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V5 파트도 동일하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3D 익스피리언스 메뉴에서 뉴 기능을 통해 CAD 모델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타입은 일단 파트로 설정을 하고 피지컬 프로덕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템플릿을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템플릿을 추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생성해서 각 이름을 설정해주고 디자인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선택하고 로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대표님이 만드신 건가요? 맞아요.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툴바를 활용하면 CAD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템플릿 환경을 넣어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과 템플릿을 적용하고 파일 이름과 파트 넘버를 넣어 보겠습니다. 001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OK를 눌러주면 파일 이름은 뉴 파트고 파트 넘버는 트리 상단에 001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케치를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3D 익스피리언스 툴바에서 뉴 기능으로 만들어도 로컬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패드를 올려주고 로컬에 세이브 에즈로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파트뿐만 아니라 도면인 드로잉도 있었는데요. 이 드로잉도 물론 템플릿 환경을 적용해서 새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타입을 선택하고 로컬에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아까처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계속 추가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템플릿 목록에 추가하고 나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이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면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을 타입을 선택해서 적용해주고 파일 네임을 뉴 드로잉으로 설정해주고요. OK로 생성을 하면
사전에 아마 제가 적용해 놓은 표제란이 포함이 된 도면 템플릿이 적용이 돼서 도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만든 도넛 솔리드를 도면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로 눌러주고 간단하게 도면을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세이브 에즈로 동일하게 뉴 파트와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환경을 모델 처음 생성할 때부터 적용하여 오픈하니까 공수가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템플릿 환경을 관리하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뉴 기능의 옆에 있었던 기능들도 한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희진 대표님, 카티아 V5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하고 원본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리비전과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 그럼 V5에서 바로 리비전과 브랜치를 생성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V5 데이터를 오픈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준비해둔 휠 어셈블리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 파일들은 전부 로컬에 있는 파일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3D 익스피리언스 툴바의 세이브 기능을 클릭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비전은 어떻게 하나요? 옆에 있는 세이브 옵션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통해 브랜치도 가능합니다. 세이브 옵션 기능을 실행하면 하나의 창이 뜨게 되고 리비전을 올릴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리비전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비전을 올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와 구별되어 데이터의 리비전이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 위드 옵션에서 여러 가지 파트를 한 번에 리비전을 올릴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을 할 때 리비전을 사용하여 원본은 그대로 두고 리비전 레벨을 올려서 데이터 관리에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은 전부 클라우드 DB로 저장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정했던 리비전으로 변경되어 저장됩니다. 그럼 브랜치는 리비전과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리비전은 기존 데이터에서 레벨을 올리는 건데 브랜치는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모델을 파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파생되는지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까지 확인할 수 있군요. 이어서 브랜치를 설정하는 방법도 리비전과 비슷한데요. 세이브 잇 옵션을 실행시켜 주시고 브랜치를 통해 수정할 데이터를 선택할게요. 브랜치도 리비전과 같이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해서 올릴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리비전 옆에 있는 브랜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의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랜치는 새로운 파트 넘버를 부여할 수 있어서 파일명을 수정한 후 저장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수정, 머티리티 상태 변경, 잠금 및 해제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셈블리 뉴 2번이었는데 2-1로 변경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장 후 왼쪽 상단에 최상위 프로덕트 이름이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컬에 저장한 파일들을 리비전과 브랜치를 생성해서 클라우드에 올렸잖아요. 그럼 로컬에 있는 V5 파일을 바로 클라우드로 올릴 수는 없나요? 아니요. 3D 드라이브 앱을 통해서 로컬에서 V5 파일을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럼 우선 클라우드 앱에 접속을 해야겠죠?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창을 하나 띄우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웰컴 페이지인 대시보드가 뜨고 여기서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같이 보시죠.
오, 뭔가 화면 세팅이 좀 달라졌네요. 네, 3D 드라이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 편하게 세팅해 놓았어요. 총 3개의 창을 띄워 놓았는데요. 먼저 왼쪽 하단에 로컬에 있는 V5 데이터 폴더이고 왼쪽 상단에는 로컬에 있는 3D 드라이브 폴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브라우저 창은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실행시켜 놓은 창입니다. 데이터를 넣기 전 로컬에 있는 3D 드라이브 폴더에 여러 개의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환경과 비슷하게 폴더를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시간 동기화되어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V5 데이터 폴더를 로컬에 있는 3D 드라이브 폴더에 이동시킬게요. 폴더를 한꺼번에 이동을 해도 데이터 업로드가 잘 되나 보네요. 당연하죠. 아까 옮긴 폴더 경로로 들어가서 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드라이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카티아 전용 클라우드가 생긴 셈이죠. 싱크 속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업로드된 데이터는 로컬 환경인 V5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뷰잉을 할 수 있는 3D 플레이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뷰 기능을 클릭하시면 3D 플레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3D 플레이 앱을 위젯으로 실행해서 여러 데이터를 바로바로 드래그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 설계자가 올린 데이터 파일을 품질 담당자가 본다고 가정하면 이 앱을 통해서 바로 뷰어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협업에 딱이죠. 3D 드라이브랑 3D 플레이 앱을 봤는데 이번에는 희진 대표님께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떤가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클라우드 활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북마크 에디터와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라는 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에디터를 사용하면 나만의 북마크, 즉 즐겨찾기와 같이 만들어서 모델을 검색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앱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럼 종혁 대표님이 3D 드라이브와 플레이를 설명했던 탭 옆에 내비게이터 탭을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스를 통해서 북마크 에디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던져주면 이제 위젯이 생성이 되고요. 사이즈를 핏하게 키워서 보시면 R&D 센터라는 이름으로 북마크 안에 또 다른 북마크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놨고요. 우클릭해서 새로운 CAD 데이터라는 북마크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라이브 때 사용했던 폴더 구조와 비슷한 것 같네요. 맞아요. 북마크 만드는 게 윈도우 폴더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그렇게 구조를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어요. 북마크 하위에 또 북마크를 만들 수 있는데 위쪽에 북마크에 플러스 버튼 아이콘을 눌러서 북마크를 생성하겠습니다. 아까 종혁 대표님이 클라우드에 세이브 위드 옵션으로 올렸던 휠 어셈블리를 활용하고 싶어서 동일한 이름으로 북마크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add existing으로 휠을 검색해서 데이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조용 대표님이 올린 휠 어셈블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데이터가 북마크가 된 거고 북마크된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관련된 앱으로도 우클릭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매번 검색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로컬에 갖고 있는 데이터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폴더 자체를 빠르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뉴 기능을 소개했던 템플릿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 전체를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컬에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만 쏙쏙 뽑아서 북마크하면 데이터 관리에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북마크를 사용하면 특정 기준을 기억해서
매번 검색할 필요 없이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마크를 나의 업무 방식에 맞게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고 관리하고 비행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북마크에 올라가면 윈도우 폴더를 업로드한 것과 동일하게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사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었잖아요. 네, 필요한 템플릿을 여기서도 바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이 템플릿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 각자 공유받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북마크 에디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으로 프로덕트 익스플로러 앱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에디터를 배치한 위젯 아래다가 프로덕트 익스플로러 앱을 배치해 볼 건데요. 이 위젯들은 사용자가 편한 UI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럼 각자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프로덕트 익스플로러 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프로덕트 구조와 해당 프로덕트 모델을 동시에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컴파스에서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를 검색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던져줍니다. 이 앱을 가져오면 두 개의 위젯을 만들어주는데요. 트리를 표시해주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익스플로러랑 모델 객체를 3D로 표시해주는 3D 내비게이트입니다. 템플릿 폴더를 휠 어셈블리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신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좌측의 프로덕트 스트럭스 익스플로어에서는 트리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의 창에서는 3D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 구조에서는 이렇게 모든 트리 구조를 볼 수 있고 하이드 앤 쇼도 가능합니다. 오, 그러면 왼쪽에 트리 굿즈를 보고 오른쪽 창에서 하이덴쇼가 되는 걸 연동이 돼서 바로 볼 수 있네요. 맞아요. 트리 구조와 형상을 연동해서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3D 내비게이트 앱에서는 3D 플레이와 비슷하게 뷰잉도 가능하지만 측정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고 텍스트도 한번 크기를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휠의 외형에 레디우스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섹션도 가능한데요. 뷰잉을 활용하신 분들은 측정과 섹션이 정말 중요한데 플레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가능하군요. 맞아요. 섹션 단면에 대한 그런 절단면도 다른 면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면에서도 절단하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내비게이트 앱에서는 따로 메모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적을 수는 없나요? 이 앱보다는 그런 기능으로 좀 더 특화된 3D 마크업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에서 다시 한번 종혁 대표님이 좀 이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3D 마크업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3D 마크업 앱에서는 어떤 걸 하죠? 3D 마크업 기능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스냅샷을 찍고 그 위에 정보를 표시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 흥미로운데 얼른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휠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냅샷을 찍기 전에 원하는 시점에 맞게 조정한 후에 하단의 뉴 마크업 기능을 클릭해서 생성할게요. 타이틀 설정 후 이 스냅샷 위에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저는 매저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조정해 주시고 다음은 텍스트 기능을 눌러서 이 휠의 타입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스냅샷은 어떻게 생성하나요? 다른 스냅샷은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스냅샷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찍어야 되지만 만약에 잘못 추가하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스냅샷 우측 하단에 꺽 설명을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점에 스냅샷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섹션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섹션이 되어 있어도 스냅샷을 찍고 정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두께 정보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표기하면 다른 팀과 협업하거나 리뷰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다음 스냅샷은 마치 다른 팀에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한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점을 맞춰주시고 새로운 스냅샷을 생성한 후에 도형을 이용하여 스냅샷 위에 표시하고 텍스트를 이용하여 트레드 형상을 확인 요청하는 문구를 넣어볼게요. 트레드 패턴 체크를 입력하고 도형에 맞게 지지선을 옮겨주겠습니다. 지지선이나 텍스트 그래픽 속성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유형을 노트 형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한 도형은 충분히 다시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텍스트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휘선도 연결해 주시고 이번에 유형은 노트가 아닌 대인저로 변경하여 긴급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왼쪽 하단에 아이콘을 클릭하여 슬라이드 형식으로 볼 수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회의나 제품 리뷰 시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에 마크업을 함으로써 스냅샷을 찍어 관리하여 협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신 대표님과 카티아 V5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실 사용 화면을 보다 보니까 카티아 V5 환경을 그대로 쓰면서 클라우드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쵸. V5를 구매했을 뿐인데 데이터 관리에도 용이하고 웹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 시에도 리뷰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카티아 유저가 아니라 뷰어 용도로만 사용하는 개발이나 생기, 품질 쪽에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별도 뷰어를 또 구매해서 쓰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패키지를 활용하면 뷰어용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실 사용 화면을 보여드렸으니 참석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한번 Q&A를 받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 Q&A 시간은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인 최정우 기술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 최종훈 기술 대표입니다. 희진 대표님과 종혁 대표님의 실습 영상 참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Q&A 시간은 제가 희진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티아 V5를 설치하지 않은 PC에서도 클라우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 가능합니다. 그 카티아 설치가 없이도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환경이라면 인터넷 주소창에 URL을 입력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테더링을 사용해서도 접속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스마트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속도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정훈 대표님이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저는 이 질문으로 할게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호환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네. 웨비나에서 보여준 실습 영상은 속도를 혹시 조절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아닙니다. 속도를 따로 조절한 건 아니고요. 보신 영상은 저희가 별도의 편집 없이 와이파이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해서 나온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트워크만 정상적으로 잘 된다면 사용자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어, 네. 기존에 카티아 V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클라우드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기존에 카티아 V5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려면 PCS-OC와 UE5-OC 모듈만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 두 모듈만 추가를 한다면 카티아 V5와 엮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V5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클라우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카티아가 없는 분들도 PCS-OC와 이제 구매를 하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관리가 가능한 뷰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모듈이 핵심인 거군요. 네, 그렇죠. 음, 정리하면 카티아 V5랑 함께 사용하실 분들은 PCS-OC랑 음. UE5-OC 두 가지 모듈이 있어야 하고요. 클라우드만 사용을 하시려면 PCS-OC 한 가지 모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엔 질문 한번 골라봐도 아, 될까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저도 궁금했던 질문인데, 음, 앞부분 실습 영상에서 클라우드 DB에 바로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음.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시던데, 여기서 템플릿은 무슨 데이터를 쓰신 건가요? 아, 우선 피지컬 프로덕트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제가 캣파트 템플릿은 네. 데이터를 생성할 때 스타트업에서 트리 구조를 OEM에서 제공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만든 네.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캣파트를 V5에서 그냥 생성하면 파트 바디만 떨렁 나오잖아요. 네. 근데 템플릿 안에는 OEM 표준에 맞게 뭐 지오메트리 셋 ABC 뭐 바디가 1, 2, 3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캣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혹시 캣 드로잉 템플릿은 어떻게 아, 되나요? 네네네. 캣 드로잉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표제란, 뭐 프레임, 그다음 리비전 테이블 같은 음, 것들을 이제 백그라운드에 넣어져 있는 것들을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업하시는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걸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이라 추가해서 네. 네, 넣었던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실습 영상에 나온 템플릿 예제는 네, 이제 OEM에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맞아요. 간단하게 직접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고 이제 간단하게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한 건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음, 명확한 설명 덕분에 참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V5와 클라우드를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사용해도 되고 혼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한 명은 V5에서 음, 그리고 또 한 명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협업의 장점을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영상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 네. 이제 혼자서 카티아 V5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해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 3D 드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로컬에서 클라우드로 올린 데이터를 바로 뷰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카티아가 없는 곳에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 때가 네. 있습니다, 종종. 네. 네, 그때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음. 다른 사람과 나눠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분들은 네. 그런 경우에 모델을 바로 보고 미팅을 좀 할 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음. 그러면 다음 질문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V5 버전은 어떤 버전들이 지원되는지 네, 물어보셨네요. 일단 각 버전별들로 이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서비스 팩과 핫픽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맞는 이제 카티아 V5가 잘 설치되어 있으면 네.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실습 영상에서는 제가 최신 버전을 사용했었는데, 네. 최신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버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최신 버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음, R2016, 뭐 음, 2019, 뭐 등등 릴리즈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음. 좋죠? 좋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질문 중에 장비 사양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PC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사양은 네. 일단 뭐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음, 필수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웹서핑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문제없이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V5를 사용하는 PC에서는 당연히 하이엔드 프로그램인 카티아 V5가 구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구동이 되겠죠, 대표님? 아, 물론입니다, 대표님. 음,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님이 한번 질문 골라보시겠어요? 질문이 많아서 네, 잠시만요. 네. 저걸로 할게요. 음, 3D XML 뷰어나 DMU 내비게이터 등과 같은 뷰어가 있는 걸로 알고 음, 계신데요. 네네. 그런데 클라우드 내에서 뷰잉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3D XML 뷰어나 DMU 내비게이터 같은 뷰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은 후에만 받은 데이터를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클라우드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업로드한 파일을 바로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음.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업로드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 쓸데없는 데이터가 남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도 편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허허. 그러면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관리하기가 참 좋겠네요. 맞죠,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네. 볼까요? 네. 어,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클라우드의 데이터 업로드와 뷰잉은 V5 데이터만 가능한지 음. 여쭤보셨습니다. 아, 음, 이거를 답변 드리면 당연히 카티아 V5 데이터인 음, 캡파트, 네, 캡프로덕트, 캡드로잉 뭐 이것들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중립 확장자 있죠. 네. 스텝, STL, IGS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음, 보자. 그리고 그 업로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실습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제 3D 플레이 앱에서 음, 이제 데이터를 오픈하고 뷰잉도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제 V5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스텝이나 음. 뭐 IGS 파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바로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실습 영상에서는 3D 드라이브와 북마크 에디터 앱을 통해서 음, 데이터를 업로드 하던데, 네. 업로드한 경로를 알아야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클라우드 화면의 최상단 가운데쯤에 있는 음, 서치박스가 있는데요. 그 서치박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으실 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DB에 데이터가 많이 쌓일 텐데, 네. 그때 조금 많으면 검색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네. 누가 음, 언제 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음. 따른 6W 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6W 태그에 적용해 가지고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검색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쵸. 네, 방대한 데이터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어떤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데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능에 대해 교육도 해주시나요? 네, 물론이죠. 교육 질문이 왜 안 나오나 저는 참 아, 좋아했었는데 그러셨나요? 당연히 나왔네요. 일단 저희 이즈파크로 교육 요청을 하시면 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음. 클라우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실습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음, 3D 플레이, 그리고 음, 뭐 북마크 에디터, 뭐 3D 마크업, 음. 3D 드라이브, 뭐 이런 앱들을 물론 교육해 주시는 거겠죠? 대표님, 당연히 그 앱들은 물론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음. 그 기능들도 함께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기대되는 교육이네요. 네, 네. 기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어떤 걸로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럼 좀 중복적으로 좀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네. 네, CAT MSP 모듈에 대한 비용을 알고 싶다고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 음, 뭐 다른 모듈에 대해서 비용을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문의를 주신 분들 외에도 이제 비용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웨비나가 종료되면 나타나는 설문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영업 대표님들을 통해서 개별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Q&A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3차 슬카생 웨비나의 주제인 카티아 V5 위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 영상과 Q&A를 진행했는데 질문 주신 분들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고 이상으로 최희진 기술대표 최정훈 기술대표였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